여기서 시키면 이쪽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거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 썰면 좀 가져가시고 이것도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무료 썰매인데? 아 사진 찍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앉을게요. 다리를, 네. 안녕하세요. 저쪽에 가서. 원래부터 맛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으시면 다 먹고 왔습니다. 지나갈게요. 아 예. 마이크가 나는데 말하시고 하신 분은 이거 들고 오시면 되죠. 저희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나와도 괜찮나요? 네. 먹으면서 얘기하죠? 예, 네. 맛있겠죠? 이거 다 끊어지면 괜찮은데, 그건. 정치학부랑 공기로운 저희는 경제입니다. 지금 베이스 두분 정도랑 농병 연구 윤석열분이라든가 지금 한동훈 씨랑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모여있는 국회의원 집단이나 아니면 정치인 집단에서 여기서 협치를 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회사를 가서 부정정당 문제가 또 생각하는데 상대로 바꾸면 이 양극화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당이 180석 가까이 얻어가지고 정치하는 것도 그렇게 절반 이상의 여기서는 한 당이 같이 못하지 않은 그런 선거 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 많이 받으셨어요? 예? 어떤 질문 많이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갔던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공 계열이 강한 학교이고 또 그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미래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외대 같은 경우에는 또 문과 계열의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또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뭐 IT나 AI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계열의 학생들이 또 어떤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양극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 또 저 개인에게는 앞으로 여성층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뭐 굉장히 풍부한 질문들이 있어가지고요 답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젊은 세대가 그런 확신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화두에 대해서도 결국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겠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밥 먹는 사이에 수준 있는 이런 대화를 해가지고 또 제 머릿속이 또 이제 복잡해지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SKT에 대한 분노는 없었나요? 사실 SKT 문제는 오늘 제가 먼저 언급했는데요. 사실
SKT 어제 제가 과방위 질의를 하면서 사실 사장님이 이 정도 중차대한 상황이면은 그 임원진들이 잘 준비하고 답변하기 위해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과방위에서 질의하면서 답변이 좀 성실치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방위원으로서 계속 그런 부분을 또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 덕분에 뭐 공약이나 앞으로 정치 후보에 대한 변화를 주실 만한 어떤 그런 성공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정치 개혁에 관한 공약들도 이제 낼 것 같은데요. 그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들 어떤 방향인지 이렇게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아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은 이 젊은 세대의 의견이 소외받지 않고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경로 그리고 방식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치 공약화하는데 저희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온 이유뿐만 아니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문제긴 한데 정치 지형이 이제 뭐 단일화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변화가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좀. 저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역할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의도에서 자신들만의 탁상 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좀 듣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보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단일화나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여기 계신 분한테 간단히 손들어보라 해도 이런 단일화나 아니면 정치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들의 문제는 진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말처럼 현장으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질문. 예. 네, 질문하십니다. 저 어제 오세훈 시장님 만나서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사도 관상이 나시는데 약자와의 정의인간에 관심이 많다고 기사를 읽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만.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뛰실 때부터 저와 오세훈 시장님 간에는 저희가 인적 교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거의 같은 어려운 터널을 지냈던 그런 동지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장님께 외람되지만 혹시 시장님의 정책 중에서 항상 제가 꼭 본받고 싶었던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만 시장님이 아니 이 대표가 원하면 자유롭게 그런 거는 차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건 시장님께서 먼저 초안을 잡으신 공약이라는 것을 꼭 국민들께 알리면서 제가 차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훌륭한 행정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공약들이 저희 캠페인에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또 있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퇴장을 하셨는데 이분 뭐 한국갤럽이나 지지를 보면 19에서 29세 청년 지지층이 상당히 좀 그중에서 높게 나오는데 이런 지지층들이 좀 어떻게 이동을 할 거라고 봐요? 홍준표 시장과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가끔마다 서로 약 올리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의 몇 안 남은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유주의자의 면모에 걸맞는 홍준표 시장의 정책도 물론 계승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서 그런 자유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홍준표 시장이 꾸던 꿈을 같이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합류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덕수 대행께서 사퇴가 내일 출마기자회견 예견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언론인분들이 한덕수 대행이 만약 사퇴하시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요. 원래 사실 계엄 사태나 이런 것이 벌어지기 전에도 한덕수 총리님은 저를 후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아껴주셨고 그래서 종종 연락도 주시고 또 식사 자리도 함께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엄 이후에 서로 부담감 때문에 연락이 긴밀하지 못했지만은 저는 우선 한덕수 총리님이 사퇴하시고 어떤 새로운 도전하신다면은 뭐 연락이 오신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나 어떤 빅텐트 이런 논의에 제가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그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위중한 상황에 이제 그 논란이 좀 이게 맞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방송에 나가면 공개적으로 한덕수 총리님께서 그 명예로운 선택을 하실 줄 아는 분인데 이렇게 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 제가 모르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지를 한번 혹시 연락이 오신다면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질문 주시죠. 네. 학생장 얘기할 때요. 그 여학생들, 여성 청년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 나왔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최대로 증폭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완화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지율 구성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20대 초반이나 중반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잘 분석해가지고 거기다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좀 일부 레디컬 페미니스트나 이런 쪽에서 그런 위협을 과장해가지고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매우 과장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담백하게 그런 어떤 여성들에게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분석해서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면은 그것이 대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오전에 기사가 많이 MBS 지지율에서 보면 이제 혼자 대결의 6에서 8% 정도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갤럽 같은 여론조사 기관은 2주간 지금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양당에 대한 과표직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고요. MBS 조사에서도 저희가 일정한 그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3자 구도가 확실히 정립되고 난 다음부터 활발한 대화가 국민들 간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저희가 선보이면서 기반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못 해가지고 오늘 학생들 되게 반응 좋았잖아요. 예. 다른 대학들도 많이 원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 외국대학교 학생들께서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이렇게 저희 학식 먹자 플랫폼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국대학교 오게 됐는데요. 주변에 아는 친구들, 다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 있다면 또 널리 퍼뜨려 주셔가지고 제가 다양한 대학들에 갔으면 좋겠습니다.